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 하루 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났고요. 이제 주말이 왔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한국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부동산은 뭐 끝났다, 폭락할 일만 남았다, 앞으로 계속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빨리 서울에 아파트를 사야 한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한국이 소멸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보다 가격 상승이 더 가파라지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수단이 아니고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가장 큰 자산이고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죠. 부모 세대가 경험한 고도 성장기와는 달리 오늘날 청년 세대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기성세대는 집을 보유했는지 여부에 따라 삶의 질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정부가 수십 차례의 대책을 발표하고 규제를 강화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근본적으로 잡히진 않습니다. 왜 한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는가? 이는 단순히 정책 미스가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얽혀있는 복합적 현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의 국토가 굉장히 좁고 인구 밀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죠. 전체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 주거 가능한 지역은 제한적입니다. 또 인구와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수도권은 더욱 심각하겠죠. 서울과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고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인프라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위치의 집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 희소성 자체가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거고, 당연히 정부가 인구 밀도를 낮추기 위해 아무리 공급을 확대해도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에 집을 지으면 수요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강남,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 용상, 성동구, 판교 이런 경기도에서 특정 지역을 선호하고, 결국 이곳의 희소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죠. 공급 확대라는 정책이 실제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집을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서 거의 유일한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이 되었고, 그동안 부동산으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모든 나라가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서 기인하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주식이나 채권, 기업 투자 문화가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부동산은 굉장히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았죠. 실제로 과거 수십 년 동안 집을 보유한 사람이 자산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겪었습니다. 또 정부가 세금을 강화하거나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를 버리지 못합니다. 한국인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노후 보장, 사회적 지위, 계층 상승의 통로를 모두 상징하는 거죠. 이런 심리가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 수요는 줄지 않습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는 정부의 어떤 역할이, 사실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전 세계에 만연한 포퓰리즘에 쩌들어 있는 어떤 국가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당연히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고, 지금도 서울에 있는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부동산 정책은 사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러나 한국의 정치 구조상 정권이 또 5년마다 바뀌고 그때마다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 정권은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정권은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오락가락 정책 속에서 시장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활용하고 투자자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겠죠. 또 워낙 정치권에 있는 기득권들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던 부동산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맞습니다. 또 물론 한 정부가 대출을 쪼이고 세제를 강화하고 거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정권이 바뀌어서 규제가 또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사람들은 다시 매수세에 뛰어듭니다. 결국 정부의 규제는 시간 벌기용 처방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진 못합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쉽지가 않죠. 도시정비 사업은 주민 갈등이나 안전진단, 각종 규제 때문에 수십 년이 걸리고, 또 신도시 개발은 토지 보상 문제나 교통 인프라 구축 지연과 투기 수요 유입으로 초기 집값이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 분양을 하게 되고, 그렇게 지방의 공급 확대는 수도권의 쏠림 현상을 막지 못해서 미분양 상태가 발생하고 시장 안정에는 큰 영향을 굳이 그렇게 주진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공급은 항상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오히려 공급 확대가 발표 기대감으로 분양가 상승이라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현재 그나마 금리가 높아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긴 한데, 가격은 전국적으로 단기적으로 저점을 찍은 것 같고, 앞으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었을 때 부동산 가격 상승의 또 다른 배경에는 금융 환경과의 역학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초저금리가 있었고 유동성 공급이
이어지면서 시중에 돈이 넘쳐났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사람들은 자산을 찾기 시작하면서 주식과 코인의 변동성은 굉장히 크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면서 그쪽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유동성은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고 가격은 급등했죠. 한국의 경우에 전세제도와 또 결합해서 갭투자라는 독특한 투자 방식이 가능한데 소액의 자기 자본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사는 방식은 사실상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기 전까지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는데 금융 환경이 안정되지 않는 한 정부 정책으로만으로는 가격을 잡기 어렵습니다. 또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심리적인 요소가 분명히 작용하는데 부동산은 불평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자산입니다. 이미 집을 보유한 사람은 자산이 불어나지만 무주택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패닉바잉을 하게 되는 거죠. 정부가 가격 안정을 외쳐도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하면 오히려 매수세가 더 세지고 호가가 더 형성이 되는 거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거래가 늘고 가격이 다시 오릅니다. 심리가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조 속에서 정부의 규제는 무기력해지고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불균형 문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일자리나 교육이나 문화, 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또 수도권으로 모이고 서울로 모이게 되면서 지방에 아무리 저렴한 아파트가 많아도 직장이 수도권에 있으면은 지방의 저렴한 아파트에 갈 수가 없죠. 또 정부가 지방개발 정책을 수십 년간 추진했지만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입지의 집은 희소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가격은 끊임없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정부는 부동산 급등 현상을 막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을 강화해서 다주택자를 겨냥했지만 실제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다주택자는 세금을 임대료로 전가하거나 증여로 우회했고 실수요자만 피해를 입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규제가 과도할수록 불법 전매나 편법 대출이나 위장 전입 같은 부작용이 계속 늘어나는 거고 결국 정부의 규제는 시장의 창의적인 회피 수단 앞에서 무력화될 수밖에 없겠죠. 또 대외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제 국내 요인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것 같고 글로벌 투자 자금이 서울 주요 지역에 유입이 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을 하면서 또 환율과 미국 금리나 세계 경제 상황 같은 외부 변수에 따라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저렴할 때 많이 들어옵니다. 또 정부가 국내 정체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영역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 한국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심리라고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부동산을 가장 확실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고 정부의 말보다 주변 사례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친구가 집을 사서 2억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정부의 규제 발표보다 훨씬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한국 사회에서 집은 단순히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결혼, 출산, 노후 등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으로 집이 없는 사람은 결혼이 어렵고 집이 있는 사람은 안정감을 얻겠죠. 이처럼 사회적 집착이 강한 상황에서 정부는 가격 상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결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가격을 억제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힘과 사람들의 심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웬만하면은 수도권에는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그런 주거 리스크를 막고 가격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